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2022년 4회차 지난 4월 10일 날 진행이 됐던 CS 리더스 관리사 정시시험 CS 개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확인하니까 강사가 침 삼키는 소리, 입을 쩝쩝대는 소리까지 다 녹음이 됐더군요. 그렇다 할지라도 편집은 안 합니다. 네, 한번 그냥 녹음해서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를 다 보여드립니다. 강사가 중간에 무슨 발음이 잘 안 되더라도 수정한 상태 그대로 절대 뭐랄까요 이렇게 메이크업 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보기 내용 중 프로세스적 관점. 자, 고객을 나누는 관점에서는요, 평면적, 전통적 관점이 있고요. 우리 거 사재 끼는 사람. 프로세스적 관점, 내부 고객, 외부 고객, 중간 고객 이렇게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을 다시 가치 생산적 관점이라고 나누면 내부 고객을 가치 생산 고객, 중간 고객을 가치 전달 고객, 외부 고객을 가치 구매 고객 이렇게 나눴죠. 저희가 뻔히 알고 있는. 자, 이 중에 프로세스적 관점에서 본 고객의 분류를 찾아 모두 선택한 것이라고 물어봅니다. 이 문제 유형은 2020년도 5월 달에 출제가 됐었고요. 프로세스적 관점은 말씀드린 대로 내부 고객, 외부 고객, 중간 고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최초 고객 해당하지 않죠. 중간 고객 들어갑니다. 최종 고객 아니요, 해당하지 않아요. 내부 고객 들어가죠. 외부 고객 포함됩니다. 자, 그렇게 따져서 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답이 몇 번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딱 저 나와 있는 어떤 관점입니까? 평면적, 전통적 관점입니까? 프로세스적 관점입니까? 가치 체계적 관점입니까? 자, 요 세 가지만 딱 구분 관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가치 생산적 관점에 하부 요소에 있는 내용들을 주로 찾아내는 것 또는 올바르게 연결된 것 또는 해당하지 않는 것 이런 식의 문제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내용에 대한 그 관점으로 체크하고 보시면 돼요.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암기가 기반되셔야죠. 반복적으로 보셔서 얘는 논리적으로 풀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 중에 한 가지는 프로세스적 그러면서 뭔가 흐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뭔가 흐름이 있다 기본적으로 기업 쪽에서 고객 쪽으로 흘러온다든가 고객 쪽에서 기업 쪽으로 흘러간다든가 이런 관점으로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강사의 입장만을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 입장에선 암기 가장 기본적인 암기 사항 정도는 꼭 체크가 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게 뭘까요?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1월 달에 출제가 됐고요. 유사 유형은 다각도로 변화되면서 근데 다각도로 변화됐다라고 말씀드린 것 치고는 출제 빈도수는 많지는 않죠. 그래서 3년 동안 요 비슷한 유형 또 동일 유형까지 합치면 5번째 문제예요. 지금 보시는 게. 자, 보기를 볼까요? 준거 집단.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나오죠. 개인이 갖고 있는 생각과 행동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개인에게 행동의 지침을 제공하는 집단으로 2차 준거 집단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2차 준거 집단이라고 하는 거는요. 조금은 바운더리가 조금 더 넓혀진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또는 내 친구 이렇게 아주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 말고요. 요거보단 조금 바운더리가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2차 준거 집단. 그래서 저 박정민 강사는 저 사람은 종교가 뭐잖아. 그래서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야. 이런 관점이 나오는 거죠. 조금 바운더리가 넓게끔. 자, 그래서 1번 이웃. 자, 이건 1차 준거 집단이죠. 이웃. 맞아요? 그죠? 맞아요. 학교. 뭘까요? 학교 2차 준거 집단이에요. 학교는 바운더리가 넓어진. 회사 2차 준거 집단. 전문가 집단
2차 준거 집단, 정당 활동을 합니다. 2차 준거 집단. 자, 이 중에서 그럼 바운더리가 가장 좁은 게 뭘까요? 바운더리가 가장 좁은 건 이웃이죠. 이웃. 그러니까 결국은 요 문제에서는 지금 보면 2차 준거 집단과 1차 준거 집단에 구분관점이 생깁니까? 구분관점을 알고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 문제고요. 가장 쉬운 방법은 선생님 이 바운더리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내가 이게 뭐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죠. 지역. 이 바운더리가 좁으냐 넓으냐 이걸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어려운 표현으로 내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관점들, 이런 관점으로 구별하시게 되면 충분히 이 문제는 뭐 대응하실 수 있는 문제 유형들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분명하게. 다음 문제 볼게요. 고객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 원천의 분류 중 정보 원천. 자, 이 중에 경험적 원천을 물어봐요. 이 정보 원천은 네 가지가 있죠. 경험적, 뭐 개인적, 상업적, 공공적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중에 경험적 원천의 사례에 가장 부합하는 게 뭘까요? 이 경험적 원천에 대한 거는요, 경험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품의 사용이에요, 사용. 네. 그 다음에 조사, 시험 조작, 제품 검사, 이런 게 있어요. 이 경험적 원천에 들어가 있는 네 가지 범주가. 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걸 지금 물어보고 있고요. 이건 동일 유형은 2020년 9월 달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그럼 볼까요? 1번 포스터예요. 포스터. 선생님, 이놈의 포스터는 뭘까요? 포스터. 포스터 같은 경우는 잘 보면 상업적 원천이 되겠죠. 분명하게. 얘는 광고 포스터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럼 대중매체예요. 대중매체는 공공적 원천이죠. 그죠? 웹사이트. 자, 웹사이트. 뭐 이놈의 회사가 아니라 회사. 이놈의 매장. 이거 웹사이트. 자기네 홈페이지. 이건 뭐예요? 상업적 원천이죠. 제품 검사. 얘가 경험적 원천입니다. 가족 또는 친구. 개인적 원천이죠. 그러니까 내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 자, 이렇게 구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네 가지 원천에 대한 뭐 정확한 구분관점이라든가 이런 건 쉽지 않아요. 대신에 잘 보시면 개인적 원천은 선생님 내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 상업적 원천 같은 경우도 어차피 이제 어떻게 뭐랄까요, 마케팅에 관련된 거, 또는 어떤 수익에 관련된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공적 원천은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매스미디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공공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좀 공식적인 뭐 이런 관점으로 체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에서 네 가지를 갖고 어떻게 그럼 기억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경험적 원천만 기억하시면 될 정도예요. 네 가지 중에 네 가지를 다 기억할 게 아니라.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대비를 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고요. 향후에는 경험적 원천이 아니라 무슨 뭐 개인적, 상업적, 공공적으로 물어봅니다. 물어본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 관점으로 체크하고 보시면 실제로 네 가지 중에 경험적 원천에 해당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제품 사용, 조사, 시험 조작, 제품 검사. 자, 이렇게 네 가지 정도만 좀 기억하고 계시면 향후 문제에 충분한 대비가 가능하실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안 빠지는 문제죠. 저희 성격 유형 지표 네 가지 선호 경향에 대한 설명 중 다음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리더스 시험에서 볼 수 있는 MBTI 문제 중에 가장 전형적인 패턴을 갖고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 경향에 대한 설명. 그래서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내가 보는 시험에도 이 문제 유형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가장 쉽기 때문에. 보기를 좀 볼까요? 오감에 의존합니다. 벌써 답을 지목합니다. 오감에 의존한대요. 실제의 경험을 중시합니다. 왜? 오감에 의존하니까요, 내가 뭔가를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실제의 경험을 중시합니다. 딱 저 두 가지가 키워드죠. 뒤에 건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저희가 뭐라 부르느냐? 감각형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과 관계에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사람 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야, 정민아, 나올래? 그럼 어딘데? 물어봐야 되는데 누구랑 있는데? 누구 오는데? 부터 물어보시는 분들, 감정형입니다. 폭넓은 대인관계, 외향형. 너랑 나랑 틀려가 아니라 너랑 나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 있는 대인관계, 내향형.
이렇게 되죠. 폭넓은 대인관계가 외향형이었다면 너랑 나랑은 틀려. 그러면 좁은 대인관계가 내향형이었어야 돼요. 근데 MBTI는 너랑 나랑 틀려가 아니거든요. 너랑 나랑 다른 거지. 그래서 폭넓은 대인관계 외향형. 자, 이 폭넓은 게 그대로 다시 옆으로 돌아서 깊이 있는 대인관계 내향형. 자율적이고 융통성이 있어요. 인식형. 이렇게 구별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 유형이고요. 이 5개 말고도 나머지 3가지가 더 있습니다. 똑같이 키워드 형태로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차라리 저희 시험에 나오기를 바라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자, 이제 4장으로 오네요. 고객관계관리 전략 수립 6단계 중 고객에 대한 마케팅 제안 결정 4번째 단계죠. 관련하여 사후적 보상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거. 이 문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맞으세요 라고 했던 문제 유형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후적 보상이라고 하는 관점은요, 일단은 저 고객에 대한 마케팅 제안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 이제 표현하면 왓에 대한, 어떤 걸 줘서, 무엇을 줘서 저 고객이 우리한테 관심을 갖게 만들래, 이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왓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무엇을 언제 줄래 도대체? 먼저 줘서 우리를 바라보게 만들래? 아니면 우리 걸 이용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보상을 해줄래? 이게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건 어떤 기본서를 보시는지 간에 사후적 보상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뭐가 나오냐면 항공사의 마일리지예요. 항공권 마일리지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 문제는 동일 유형으로만 지금 19년도 3월, 21년도 1월 달에 출제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잘 보시면은요, 딱 한 가지 예시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이 결국 어떻게 된다? 딱 하나로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독특한 문제죠. 이 문제 잘 보시면 항공권, 마일리지에 대한 건 딱 2번째 거밖에 없습니다. 1번 할인 쿠폰 지급을 통한 구매 유인입니다. 먼저 꼬드기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전적 유인이요. 그죠? 그럼 3번 고객에 따라 동일 상품에 대한 가격의 개별적인 적용. 얘는 답이 그대로 나와요. 개별적 가격 적용이죠. 그죠? 4번 유통업체에서 활용하는 저가 상품의 구매 전 무료 제공. 자, 이건 뭘까요? 사전적 유인이에요. 먼저 꼬드기겠다는 거예요. 꼬드기겠다고요. 좀 이런 옛날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5번 미리 만들어진 상품 중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파악하여 권유합니다. 자, 이것도 답이 그대로 나와요. 적합한 상품 권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 유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예 그냥 지금 문제와 답이 그대로 지금 딱 그냥 픽스돼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픽스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지금 보셨던 아니면 뭐 이전부터 알고 계셨던 간에 2019년도부터 나왔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요 3년 동안 이렇다고 보면 이 문제는 틀릴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아예. 앞으로도 보게 되면 차라리 그냥 다른 걸 물어보겠죠. 문제가 좀 변화된다고 한다면 그 관점으로 체크하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자, 다음 중 스탠리 브라운이 제시한 성공적인 CRM 고객관계관리 구현 단계에 관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게 뭘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100% 워딩을 바꾸고요. 더 놀라운 건 보기 5개가 매번 다른 것으로 교체됩니까? 그러니까 다변화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거의 매번 비슷하게 봤던 보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독특한 패턴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와 동일한 문제는 20년도 8월 달에 출제가 됐고요. 유사 유형 문제는 뭐 21년 1월, 21년 6월, 21년 8월. 자, 이 21년도에만 지금 냅다 나오고 있어요. 3번이나. 2019년 9월 달에도 출제가 됐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얘는 워딩을 바꾼다. 또 하나, 보기의 워딩들이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기출 문제를 한 2-3개만 열어보시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틀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져요. 얘는. 그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1번 구현의 수익성을 고려합니다. 맞아요. 이것도 오답으로 꽤 잘 나와요. 2번 관련된 모든 부서를 참여시키세요. 이게 전사적이라는 의미죠. 맞아요. 3번 기업의 다른 전략 과제들과 조율합니다. 필요하죠. 이거 분명히. 4번 가시적인 성과보다 과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저희는 고객관계관리를 CRM을 구현할 때 기본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이걸 해가는 과정. 아우, 우리 회사 직원들끼리 이런 친목을 다진 거야. 우리 너무 좋아. 고객과도 친한 관계를 만들었잖아. 이거 갖고 만족할 기업이 있을까요? CRM을 하는 이유는 결국 나중에 가면 성과가 나와서 우리 기업 수익의 향상으로 영향을 줘야 되거든요. 이렇다고 보면 4번 보기는 어떻게 해요? 가시적인 성과에 초점을 맞춰라 라고 나옵니다. 4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죠. 5번 인터페이스 데이터 전환, 데이터 전송에 유의합니다. 요 보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주 쓰이지가 않아요. 요 5번 보기 같은 경우 문제가 출제되는 기출문제들을 보시면 요 5번 보기는 잘 못 보세요. 차라리 위에 있는 4가지 정도가 오히려 좀 잘 보는 것 중에 4가지 중에도 가장 많이 떨어지는 건 기업의 다른 전략 과제들과 조율합니다. 저거는 좀 뭐랄까요, 출제 빈도가 떨어지죠. 대신에 1번, 2번, 4번은 꽤나 자주 나오는 보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요거는 뭐 기출문제 몇 개만 보시면 어느 정도는 그 출제 패턴 그리고 정답이 되는 내용들 충분히 구별이 가능하신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서에는 하부 요소가 냅다 많아요. 10몇 가지가 있죠. 그래도 대비는 가능하십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ECRM, 자 온라인이란 얘기예요.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게 뭘까요? 자, 이 온라인, 오프라인 대비 온라인이 갖는다는 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스피드죠, 스피드. 그죠, 빠르다라는 거야. 오프라인에서 가장 빠른 건 전화잖아요. 근데 전화도 대기라는 게 생겨요, 항상. 그런데 온라인이라는 건 내가 뭐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만 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만 갖춰져 있다면, 그리고 회사에 담당자만 자리에 있다면 거의 즉문즉답이 날아오거든요. 이런 관점들. 초기 투자 비용은 대신에 무조건 저렴하냐? 아니요. 이건 분명히 비용이 들어요. 왜 그냥 뭐 홈페이지를 만들던 우리 기업 입장에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초기 투자 비용은 들고요. 대신에 운영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왜? 직원이 없어도 되니까요. 각 루트마다. 자, 이런 식의 특징들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ECRM, 온라인이라고 하다 보니까 꼭 아셔야 되는 건 단수 채널이에요. 고객이 됐던 기업이 됐던 온라인에 접속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접촉 방법이 없어요. 이해가시죠? 자, 동일 유형으로 20년 11월, 18년 9월 달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1번, 소규모 투자로 초기 ECRM 모델 구축이 가능합니다. 정말 될까요? 안 돼요, 이거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거고요. 또 이걸 말씀드리면 웃기고 앉았네. 네이버에 모두라는 거 있는데 그걸로 하면 되는데 그럴 수는 있죠, 분명히. 하지만 ECRM의 전형적인 특징, 애초에 나왔던 개념을 보면 소규모 투자로 초기에 ECRM 모델의 구축이 가능하다.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2번, 복수 채널 운영을 통해, 이게 잘못되죠 벌써. 온라인인데 복수 채널 운영을 한대요. 말이 안 돼요. 오프라인이죠, 오프라인. 3번, 투자와 비교해 신규 고객의 진입과 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소모된다. 누가 이러면 온라인 창업할까요? 안 하죠, 이러면. 될 리가 없어요. 막대한 비용이 아니고요. 거의 제로에 가까워져요, 운영 비용이. 이메일, 음성 서비스,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수단 통합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이게 가능하죠. 왜? 온라인상에서 나오는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또 믹스할 수 있고 결합해가지고 만들어낼 수도 있는 측면이 다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이해가시죠? 5번, 여러 채널을 통해 다양한 고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반면 고객 정보 관리에 오류 가능성이 증가된다? 아니죠. 오류 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단수 채널을 쓰는 데다가 온라인상에서 뭔가를 작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걸 저장 또는 나중에 활용, 이런 관점에서 훨씬 더 오프라인보다 오류 가능성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요 문제 유형. 올바른 걸 물어보는 좀 특이한 문제 스타일. 하지만 5회차 시험 이후에는요, 올바른 걸 물어보는 문제가 자꾸만 출제되고 있더라. 이런 관점으로 변화되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ECR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이런 문제가 이렇게 같이 붙어서 나오기도 하네요, 분명하게. 자, 이 문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뭐 워딩이 바꿔진다, 워딩이 바뀐다 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문맥을 뭐랄까요,
이렇게 딱 어색하지 않게 바꾸기 위해서 특정 워딩을 바꿔서 정답에 대한 걸 유추하기 위해서 활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1번. 신규 고객 유치와 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자, 이게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건 오프라인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리가 없죠. 왜? 오프라인은 인건비가 들어가니까요. 네, 무슨 얘기냐면 직원들을 배치해 놔야 되잖아요, 전부 다. 네, 그런데 온라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라인은 이 관리 비용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런 관점으로 보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앞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1번 설명이 가장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 문제 유형은 제가 표시를 안 했는데요. 동일 유형이 20년도 10월 달에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유사 유형은 뭐 2018년도 5월 달부터 2022년 1월 달 것까지 굉장히 많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나왔어요. 유사 유형이 7번, 동일 유형이 2020년 10월 1번. 그리고 얘까지 따지면 총 9번째 나오고 있어요. 이 문제는. 9번째. 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2번, 3번, 4번, 5번 다 맞는 설명이에요. 이 문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번 답이 틀렸는가 봐 저것만 보실 게 아니고요. 2번, 3번, 4번, 5번 문제를 보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여기 나와 있는 18번 문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ECRM 전략 수립과 관련해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요 동일한 문제는 뭐 20년 12월 달, 18년도 1월 달에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입니다. 보기를 볼까요? 무작위로 추출한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자, 무작위로 추출했대요. 고객이 수신을 허락하지 않는 메일을 수신을 허락하지 않았대요. 기본적으로 허락을 받으세요 라고 했던 걸 저희가 퍼미션 마케팅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놓고 거기에 맞춰서 허락한 사람에게만 메일을 보내던 걸 옵트인 메일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허락하지 않는 메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한다. 일방적으로 쏴댄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걸 저희가 뭐라 부른다? 고객 접근 전략의 세 가지가 퍼미션 마케팅, 여기에 해당하는 거 옵트인 메일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허락받지 않은 거 정크 메일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정크 메일. 이해가시죠? 허락한 사람에게 수백 명에게 동시에 한꺼번에 쏴대는 방식, 대신에 조건은 여긴 정크메일과 다른 건 허락을 이미 승인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매치메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손쉽게 구별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이네요. 휴스턴과 레빙거가 제시한 인간관계 형성 단계 중, 자, 인간관계 형성 단계. 이걸 저희가 이제 제시 이론이라고 부르거든요. 휴스턴과 레빙거의 두 사람이 직접적인 접촉 없이, 자, 직접적인 접촉이 없대요. 여기서 나오는 접촉은 스킨십 말고요. 서로 간에 내가 뭐 하나 해주면 당신도 나한테 뭐 하나 해주겠지. 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단계 없이 관찰을 통해 서로를 아는 단계, 관찰만 합니다. 관찰만 합니다. 이런 단계를 저희가 뭐라 불렀느냐? 면식 단계라고 불러요. 이 면식 단계를 뒤집어서 다른 말로 인상 형성 단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상 형성 단계, 면식 단계, 피상적 역할 단계, 접촉 단계, 2단계부터 접촉이 일어나요. 친밀한 사적 단계, 상호 의존 단계, 이렇게 세 가지고요. 이 세 가지를 구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상호성이네요. 호혜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인상 형성 단계. 호혜성이 존재합니다. 피상적 역할 단계, 접촉 단계. 호혜성이 초월됩니다. 친밀한 사적 단계. 이렇게 구별되거든요. 이 문제 유형은 2020년 4월 달에 출제된 적이 있고요. 21년 7월, 18년 4월 이렇게 뭐 다각도로 출제가 됩니다. 유사 유형이 오히려 2020년 12월 달에 딱 한 번 출제가 될 정도로 동일 유형 출제 패턴이 더 많았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직접적인 접촉 없이 관찰을 통해 서로를 알아갑니다. 라고 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인상 형성 단계였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요번 영상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의 영상을 좀 보시게 되면 조금은 좀 문제를 읽어보면서 체크하고 확인해야 될 사항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의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 유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독특한 점은
이전에 있었던 2022년도 이전에 있었던 시험보다는요 조금은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아주 독특한 난이도의 조절에 있어서는 조금 변화가 보였던 챕터랜다 시험이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만으로 문제풀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저희도 감사할 일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매번 저희 하는 거 제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 이제 하도 떠들다 보니까 CS 리더스 시험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 분석 자료는요 압도적입니다. 모든 자료가 다. 그리고 어떤 이럴 겁니다, 저럴 겁니다, 이런 정보가 아니에요. 저희는 전부 다 입증되고 객관적으로 비교 자료까지 다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런 자료들을 제공해 드리는 거고 챕터별로 나눠져 있는 기출 문제는요 저희 거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1번부터 90번까지 있는 기출 문제를 갖고 학습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전략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험을 준비하실 수 있어요. 무료 콘텐츠, 유료 콘텐츠가 다 제공되고 있고요. 한 번에 붙어 있겠습니다. 저는 시험에. 네, 그래서 한두 개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고 저희는 그런 문제는 안 생겨요. 왜?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솔루션에서 평균 총 90문제 중에 평균적으로 80여 문제가 동일 유형으로 반복될 거예요. 반영될 거예요. 네, 선생님들 한 번에 합격하셔야 될 분은 선택하셔야 될 겁니다. 분명히 압도적입니다. 네, 뭐에 흥분해서 이렇게 발음이 자꾸 새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박정민 강사를 검색하시던 간에 찾으시면 보입니다. 분명하게. 자, 저희 영상이 보시기에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매번 똑같습니다만 알아서 하세요. 네,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강요하지 않을게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그냥 심심하거나 선생님 영상이 정말 나는 이 강사 한번 안쓰러우니까 한번 도와줘야지. 그럼 눌러보세요. 누른다고 문제 생기는 거 아니니까요. 다음번 영상은 저희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